안녕하세요. 소재 맞춤법 요리교실 강사 김용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음식과 관련된 브라우니, 커피 뭐 이런 거 관련된 맞춤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맞춤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팬으로 쓰는지 프라이팬으로 쓰는지 휘트니스가 맞는지 피트니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거고요. 또 가스레인지는 왜 틀린 말인지, 지우스란 말은 영어로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는데 표기에는 왜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이소리 현상,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래서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걸 이제 외우기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리 원칙하고 연상교법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프라이팬이 있군요. 그리고 에펠탑이 있고 커피가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군요. 이 그림들을 이제 보면 여기서 공통점을 좀 찾아내면 바로 이 공통점은 이 푸에 있는 거죠. 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피읍에 있죠. 피읍. 그래서 피읍에 있는데 피읍에서 특히 이 F가 바로 발음을 피읍으로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에서 커이를 마실 수는 없는 거죠. 그 똑같은 원리 원칙으로 적용시켰을 때 달걀은 역시 프라이가 아니라 뭘로 발음해야 된다? 뭘로 표기해야 된다? 프라이로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 F에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제 외래어 표기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됐죠? 많이 어렵지 않죠. 다음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딱 봐도 한눈에 뭐죠? 그죠? 가스레인지인지 가스레인지인지 이제 많이 물어봤을 경우에 이제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원리 원칙은 뭐가 숨겨져 있냐면, 첫째, 외래어는 이제 댄스를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그리고 두 번째, 파워레인저를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여기도 역시 댄스를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를 쓰고, 그 다음에 파워레인저를 생각하면 레인지, 불 나가죠 같이.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외우면 편하겠죠. 잊혀지지가 않겠죠. 이렇게 현상으로 외우면.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이제 무조건 다 전부 다 원리 원칙으로 외우면 좋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맞춤법을 외우고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상시 때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이제 이런 원리 원칙이랑 또 연상교법을 통해서 외우면 까먹질 않겠죠. 그래서 똑같이 케이크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케이크 이렇게 발음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외우면 된다? 제이크가 케이크를 가져왔어. 어떤 케이크? 초코 케이크. 그래서 발음 똑같이 초콜릿. 그래서 릿도 초콜릿인지 릿인지 평상시 때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이거는 아프리카의 리를 외우면 편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프리카 초콜릿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팀워크인지 이것도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팀워크라는 거는 뭐예요? 같이 서로 팀 호흡을 맞춰가지고 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역시 워크 이렇게 연결시켜서 발 맞춰 나간다. 그래서 워크숍인데 이 숍은 우리가 커피숍이 시험에 나올 때 비읍 받침이나 피읍 받침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연결시킬 때 커피숍, 워크숍, 커피빈 이렇게 연결시키면 편하겠죠? 됐나요? 예. 또 우리가 실제로는 평상시 때 우리가 영어 발음으로는 juice 뭐 이러죠.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지읒이나 치읒 다음에는 이중모음을 쓰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단모음으로 이렇게 써야겠죠. 단모음으로. 그래서 암기법은 맛있는 주스에 스트로는 몇 개? 하나만 들어있어야 되죠. 내 거 하나만.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비전하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 텔레비전하고 전화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게 뭐죠?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진짜 21세기 최고의 혁명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외우는 거는 역시 비전화, 텔레비전화, 그쵸, 두 개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맛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맛은 당겨. 입맛은 어떻게 해요? 당겨. 입맛은 당겨. 그럼 맛있는 거 당겨야겠죠. 그래서 단맛, 당분, 당겨. 당당당 외우면 되겠죠. 당당당 입맛이 당기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단 거를 또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리죠. 그래서 이 당뇨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당하고 연결시키면 된다. 불은 땡기다. 그래서 불은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 이 I에 힌트가 있죠. I. 그래서 담배 땡기다. 곤방대 땡기다. 불은 땡기다. 됐죠? 그 다음에 입맛을 돋구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맛을 돋우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 이응. 근데 입맛만 돋는 게 아니죠. 역시 이응하고 연결된 흥이 있죠. 그래서 흥을 돋우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입맛이 돋다의 사동사라는 거. 입맛이 돋다의 사동사. 근데 우리가 그러면 돋구다는 어쩔 때 쓰느냐? 바로 이 돋구다는 도구죠. 도구. 그래서 시력을 높이는 도구는 도수를 높게 만드는 안경이군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도구는 이제 도수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사이소리 현상이 있거든요. 사이소리. 이 사이소리는 어쩔 때 우리가 사이소리를 넣는지 빼는지 굉장히 헷갈려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리 원칙이 100%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만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상 원리 원칙은 있지만 실제로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원리 원칙 더하기 예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연상기억법에 의해서 외우면 편하죠. 자, 첫 번째는 뒷말이 관건이에요. 뒷말이 관건. 뭐냐, 무슨 얘기냐? 동시 조건으로서 뒷말이 우리말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된소리로 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된소리로.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 길, 갑 이런 것들이 우리말이다. 그리고 된소리로 표기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사이숏을 넣는 것이 대다수다. 대다수라고 그랬지 100%라고 그러지 안 했거든요.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외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관련된 것과 연상교법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칙. 한자는 대신 사이숏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하지만 역시 예외도 있기 때문에 뭔지 잠시 뒤에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원칙 예를 들어서 발음할 때 우리가 초점, 대가, 개수 이렇게 발음하죠. 내가, 화병, 소수 이렇게. 근데 실제로 표기할 때는 한자 더하기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역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예외는 뭐가 있냐? 예외는 이제 여러분이 외우는 방법은 세방, 숫자, 횟수, 곡간, 택간, 착간 6가지가 있는데 예외를 외우실 때는 이제 이걸 외우시면 좀 편해요. 세수, 외거, 태차 이렇게 6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외우실 때 세수하고 퇴근 차 타러 가자 이렇게. 세수하고 퇴근 차 타러 가자 이렇게. 그래서 고양이가 나왔는데 지금 회사가 얼마나 그냥 하루 종일 힘들고 지루하고 그랬는지 세수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세수를 한 다음에 애인 보러 정거장에 차 타러 갔군요. 그쵸? 둘이 손을 꽉 잡고 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세방, 숫자, 횟수, 곡간, 택간, 착간을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 외우고 퇴근 차 타러 가자. 어디로? 착간으로. 됐죠? 이렇게 6가지 예외. 그럼 나머지 한자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개장 같은 경우에 요즘은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넣는데 이제 음식과도 관련돼 있죠. 육개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개고기, 멍멍. 개고기가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이 게장이라고 하는 거는 게장국이란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멍멍이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멍멍이. 그래서 이 단백질이 좀 비슷한 이제 가장 이게 바로 이제 소고기죠. 닭이 아니라. 그래서 육개장으로 여의를 쓰게 되버리면 이제 틀린 거예요. 이건 퓨전 요리로서 요즘 뭐 먹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닭값이 이제 쌀 때 그때 이제 만들었던 요리고 실제로는 어떻다? 소고기, 어원은 게장국, 멍멍에서 나왔다라는 거. 똑같은 이제 비슷한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곱빼기가 그냥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사실상 곱빼기는 어렵진 않은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뚝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오면 실제로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곱빼기는 어떻다? 2배죠. 2배이기 때문에 비읍이 2개 이렇게 연결시키고 뚝배기는 어떻다? 뚝배기는 배가 불뚝한 거죠. 그래서 불뚝한 배의 그릇. 그래서 뚝배기, 배가 불뚝하구나.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김치를 담가 먹자, 김치를 담궈 먹자.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담궈로 발음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폭영화 같은 데도 보면 담궈 막 이런 말 쓰던데, 그래서 표준어는 담가겠죠. 표준 발음도 담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시켜서 외우면 편하냐면, 여러분이 기본형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외우면 편하거든요. 기본형. 자, 기본형을 붙일 때는 우리가 이제 다를 붙여주죠. 그래서 이 다를 붙여준 상태에서 담그 아가 붙어서, 아는 왜 붙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만들 때 빨리 밥을 먹어, 그 다음에 저걸 빨리 막아, 이렇게 해서 아나 어가 붙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근이라고 하는 담그에다가 아라고 하는 이제 어미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담가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왜냐면 그에다 바로 아가 붙을 수 있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온 것이 들어오고 원래 있던 의는 탈락한다는 거. 됐죠? 똑같이 문을 잠가도 기본형이 잠그다기 때문에 어떻다? 그런 똑같은 원리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문을 빨리 잠궈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은 틀린 거겠죠? 그래서 문을 빨리 잠가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김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깍두기가 시험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깍두기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깎다, 쌍격 받침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깎다, 무엇을 깎다, 과일을 깎다, 그럴 때 이제 쌍격 받침으로 쓰는 거고, 이 깍두기는 이제 외울 때 뭐하고 연결시켜서 외우면 편하냐면, 여러분이 바로 이제 뭐죠? 조폭이죠. 깍두기, 머리두, 조폭두, 머리두, 이렇게. 그래서 뚜가 아니라 두라는 거. 뚜가 아니라 두, 머리두.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하죠? 조폭은 머리를 90도로 영리하고 인사하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좀 편하겠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친 하루, 오늘 나를 잡아줄 한마디, 여러분에게 좋은 한마디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꿈을 실천해 나가고 꿈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